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이제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는 여러분들 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5월 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 제 옷 색깔처럼 장미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라일락? 라일락의 우리나라 말 이름은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꽃다리 너무 이쁘죠, 이름이 그 라일락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방향제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라일락은 순수 토종입니다. 그거를 외국으로 가지고 가서 개량을 했다고 하나요? 개량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라일락 수수꽃다리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킴스 라일락이에요. 킴이란 이름을 붙였던 건 그 외국에 가져갈 때 그걸 도와줬던 한국 사람의 성이 킴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은은한 향기처럼 이 토익 강의도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은은한 향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 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게시판에서 문제 다운받아서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은 잘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놓쳤는지 선생님과 푸는 방식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이해를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101번 문제는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누굴 원할지를 보시면 되겠죠. A, B, C, D 일단 품사를 좀 볼게요. A번 동사로 제안하다. B번 이건 단수명사. 프로포절, 제안이라는 뜻이고요. C번은 복수명사, 데이빗 프로포징은 동명사 혹은 현재 분사인데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봤더니 주어 자리가 비어있지요. 그리고 전치사구를 빼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뒤에 have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수동사와 짝을 이루는 복수명사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문장 구조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답은 그래서 C번의 프로포절스가 정답이 되고요.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본사에 대한 제안이 have been submitted. 제안들이 제출되어졌다. 다양한 건축가들에 의해서라고 해서 여기 various라는 단어 보이죠? 다양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복수명사를 주로 꾸며주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풀어서 a variety of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근데 101번 문제 풀 때 데이빗 찍으신 분 계세요? 프로포징? 선생님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자, 이 동명사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타동사로 만든 동명사라면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돼요. 뭘 제안하는지가 뒤에 나와 있어야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가 혼자 쓰이는 경우는 자동사로 만들거나 자동사로 만든 동명사들은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동명사가 명사화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쓰여도 되는 대표적인 단어들 이런 거 있어요. 플래닝. 기획이란 뜻이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체 좌석수를 나타내는 sitting 이런 것들은 혼자 쓰일 수 있는데 이거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예외가.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의 역할을 하지만 타동사로 만들면 목적어 수반, 자동사일 때나 아니면 이 planning이나 sitting처럼 동명사가 명사화된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2번으로 가보죠. 요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 B, C, D가 모두 명사죠. 의미상 low와 짝을 이루는 지문의 흐름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명사를 찾는 어휘 문제입니다. 우리 A, B, C, D 단어 뜻을 한번 볼까요? A번 complaint, 불평과 불만. B번의 demand, 수요. C번의 attempt, 노력과 시도. 데이빗 percentage, 비율이란 뜻인데요. 해석을 해볼까요? due to, 뭐뭐 때문에, low, 낮은. 이 콘서트에 대한 이러이러한 콘서트에 대한 낮은 이것 때문에
주최자들이 had to relocate. 옮겨야 됐어요. to a smaller venue.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더 작은 장소로 옮겨야 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쵸. 수요가 없는 거예요. 답은 B번의 demand가 정답이 되는데 이 102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 특정한 명사가 함께 잘 어울리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명사를 보여주고 너 이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친한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 demand, 수요, need, 어떤 요구나 필요성, 그리고 request, 요청이라는 뜻이죠. 이런 수요나 필요나 요구, 뭔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랑 어울려요? 이렇게 for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명사와 함께 어울리는 전치사 관용어고 추가 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attempt라는 단어는 그냥 뜻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attempt 말고 이렇게 effort. 이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 attempt to improve, 나아지기 위한 노력과 시도, attempt to win, 이기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라고 해서 이렇게 attempt하고 effort는 뒤에 투부정사랑 잘 어울린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한번 요거 볼까요? 어떤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지.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in 보이죠? in은 증가를 나타내는 단어 혹은 감소.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증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은 in하고 되게 친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랑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외우시면 어떨까요? increase, 증가하다. rise, 이것도 명사로 증가. 그리고 여기 surge는 갑자기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막 증시가 치솟아 오르거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오르다라고 할 때 급작스러운 증가라고 할 때 뭐 전력량 같은 거 있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틀어서 막 이렇게 전력이 막 솟아오르는 거 이럴 때 우리가 surg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fall, 떨어지는 거죠. drop, 이것도 떨어지는 거, decline, 이런 것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은 누구랑? 증감, 이거는 in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나 관심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I have interest in 해놓고서 this game, 나 이 게임에 되게 있잖아 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흥미, 관심이라고 할 때도 in이랑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investment입니다. 뭐뭐에 대한 투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아니면 뭐 증시에 대한 투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명사도 그렇지만 동사도 invest도 누구랑 in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시험에 한 해에도 거르지 않고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건 of입니다. of.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부족이라고 나오죠.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이런 것들은 of랑 쓰여요. 이번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 lack of interest. 관심의 부족 때문에 라고 해서 lack of, shortage of 이거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로 short이라는 단어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be short of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지만 of랑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to 볼게요. to 뭐뭐에 대한 대응, 응답, 반응, 회신 이런 것들은 to랑 어울린다. 그래서 reply to, response to, reaction to고요. 이 reply는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response의 동사는 뭐예요? respond죠. 이것도 동사일 때도 전치사 to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기억해 두셔도 나쁘지 않아요. 뭔가 대응하고 응답하고 답변하고 회신하는 건 누구랑 어울린다? to랑 어울린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즘 난해한데요. over라는 단어 보이죠? dispute over 뭐뭐에 대한 분쟁. 뭐 저작권에 대한 분쟁 이럴 때 dispute over를 쓰고요. 그 다음에 concern이란 단어도 over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염려, 걱정.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동사 이런 거 써요. voice.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목소리를 내다는 뜻입니다. voice, concern, over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염려를 표명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핵에 대한 염려를 표명했다. 이럴 때 voice, concern, over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advantage. 요거 장점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edge란 단어도 끝이나 가장자리란 뜻 말고 뭐뭐에 대해서 장점, 우위를 점하다 라고 할 때 이럴 땐 동사 have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have the advantage over 뭐뭐에 대한 장점, 뭐뭐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가지다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이 over랑 쓰인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읽어보면서 증감은 in이구나. 그 다음에 부족 결핍은 of구나. 응답 대응은 to. 그 다음에 over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명사랑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죠. 비어있는 자리를 봤더니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pp나 ing나 혹은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투부정사는 안 보이고요. A번 동사 원형 안 되겠죠. 명사 안 됩니다. 왜? 뒤에 whether 이하가 목적어로 이미 명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빗 과거 동사로는 안 되고 과거 분사로 볼 수 있는데 BPP 다음에 명사를 쓰려면 목적어를 원래부터 두 개씩 취했던 사형식 동사이거나 목적어 뒤에 보어로 명사나 해용사를 넣을 수 있는 오형식 동사들에서만 가능한 구조라 discussed는 그런 동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C번의 discussing이 정답이 되고 이사회에서 are discussing 협의합니다. whether to. 자, 이 구조. 너는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 없이 투부정사만 왔어? 이 구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whether는 명사절로 사용이 되면 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그래서 proceed with the merger. 자, 이 합병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wait until next year 내년까지 기다릴지 아닐지를 협의 중이다 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discussion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전치사 두 개랑 잘 어울려요. 일단 주제를 언급할 때는 on이나 about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협의하다. I had a discussion with my supervisor. discussion with my colleague. 이렇게 해서 뒤에 사람이나 직책이 올 때는 with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103번 문제 추가 포인트로 준비를 한 건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절이 왔을 때 굳이 주어 동사 없이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명사절이 있거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연습할 때 자꾸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죠. 일단 명사절 자리 1번부터 4번까지가 명사절 자리이고요. 1, 2, 3, 4번 자리에 들어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명사절은 1, 2, 3, 4번 자리에 들어갈 때 모든 게 갖추어진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와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따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시고요. 불완전한 절,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접속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게 what입니다. 자, 일단 완전한 절, then 말고 누구? if, whether. 요거 뜻이 다 똑같이 인지, 아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름 지는 건데요. 방위시장. 따라 읽어보세요. 방위시장. 방법, how, 이유, why. 시간 when, 장소 where. 요 that, if, whether 방위시장은 1, 2, 3, 4번 자리에 들어갈 때 모든 게 갖추어진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끈다. 다만 여기 3번 자리 보이시죠? 전치사 뒤에는 이 두 개 못 써요. if나 that은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전치사 다음에 빈칸 있고 동사가 보이면 선택지 중에 if나 that은 무조건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게 여기 이름이 대명사로 끝나는 애들. 대명사로 끝나면 이름처럼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 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려면 그 자리가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 요거 뒤에 또 다시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때 굳이 주어 동사 없이 투부정사가 와도 하나의 절로 취급해 줄 수 있는 게 선택받은 명사절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의문사, y를 빼고 다 됩니다. 여기 이제 의문 대명사, 이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에 따라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란 이름을 가진 접속사들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형용사란 이름을 가진 것들은 형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누구 꾸며줘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what, which, who는 혼자서 명사 역할을 해도 되고 명사로 쓰여도 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what이나 which나 who가 혼자 쓰였으면 대명사. 근데 명사를 꾸며주면 뭐요? 형용사. 차이는 명사를 써주면 좀 더 대화 주제가 세밀해지는 차이밖에 없어요. I know what you like. 그러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뜻인데 what car you like, which car you like, whose car you like 이렇게 명사를 써보세요. 대화 주제가 아주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모든 게 갖추어진 완벽한 문장에서 의미만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의 역할이 의미만 보충해 주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위시장이 들어가면 문장이 언제나 뭐하다? 완벽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 의문사들 중에서 누구 y 빼고는 뒤에 주어 동사 대신에 누구?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말고 누구? whether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끝나고 커피를 마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가 아니라 나는 맥주를 한 잔 마실래. 아니야, 나는 뭐를 마실래? 차를 마실래. 여러분들이 근데 뭘 마실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haven't decided. 나는 결정하지 못했어. 요거 목적어 자리죠. 명사절 접속사 자리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I haven't decided. 뭘 마시지? What to drink. 어디 가서 마실까? Where to drink. 언제 마실까? When to drink.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실지 안 마실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땐 누구? whether를 써주시면 돼요. I haven't decided whether to drink. 마실지 안 마실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자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투부정사만 있다면 의문사와 whether, y 빼고 의문사와 whether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누구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이 세 가지 what, which, who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끝나고 커피를 마셔야지. 그런데 자 여기다 what을 넣어보세요. I haven't decided. 무슨 커피를 마실까? What coffee. 어떤 커피를 마시지? Which coffee. whose를 넣게 되면 여러분들 커피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조사가. 판매사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누가 만든 커피 아니면 어느 회사 커피를 마시지? 이럴 때 whose coffee to drink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쓰셔도 되고요. 그죠? 근데 고기는 이거는 이시라고 쓰셔야 되겠지요.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일단 that과 what처럼 완벽한 절,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굳이 주어 동사 없이 투부정사를 써도 되는 애들이 있다. 의문사 y 빼고 그리고 whether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고 지금처럼 명사, 투부정사가 오면 의문 형용사인 what, which, who만 쓸 수 있다. 이거 어려운 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책 읽어야지. 근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I haven't decided 해놓고서 what book to read, which book to read, whose book to read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104번으로 갑니다. A, B, C, D가 동일한 품사입니까? 네. 모두 다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A번의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거고요. since는 접속사로 이유 그리고 접전부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모두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이래로 뒤에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until하고 by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까지란 뜻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until은 뒤에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까지 동작이 지속되는 겁니다. 휴가가 지속되거나 출장이 지속되거나 할인 행사 혹은 단수, 단전 이런 게 지속되는 거고요. by는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끝나야 돼요. 원고를 이때까지 제출하세요. 공사를 이때까지 마치세요. 책을 이때까지 반납하세요. 라는 건데 선생님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해드릴 겁니다. 자, until이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요. until이. 자, please have these 4 images files delivered라고 나왔는데 여기 have가 뭘로 쓰였냐면 이럴 때 사역동사로 쓰인 겁니다.
목적어 뒤에 누가 왔더래요? 과거분사가 왔죠.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왔죠. 이게 이제 have라는 사역동사의 특징인데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have는 목적어에게 뭐뭐 시키다 라고 할 때 뒤에 사람이 오면 동사 원형, 사물이 오면 과거 분사고 시험에서 이거 물어봐요. Have these 4 image files 해놓고 delivering, delivered, delivery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일 때 동사 원형, 사물일 때 과거 분사를 쓰는구나. 자, 이 4개의 이미지 파일들을 배송해 주세요. 어디로? 마케팅 팀으로. 근데 이 동작이 끝나야 되겠죠. 언제까지? 내일까지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 by가 정답인데 제가 요거 추가 포인트로 by와 until 함께 잘 쓰이는 동사들, 의미들 어떤 것들이 잘 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by 전치사로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끝나야 되는 거고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와도 되고 전치사로 그냥 시점만 명사가 와도 됩니다. 근데 자주 어울리는 동사들 보세요. by는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끝나는 거라 제출해라. 뭐 원고나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finish complete, 끝마쳐라. 공사를 끝마치거나 보고서를 끝마치거나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반납하거나 이럴 때 submit, finish, complete, return들과 자주 어울린다면 until은 제일 친한 동사 last예요. 단수가 지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마가 지속됩니다. 아니면 할인 행사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remain, 어떤 상태나 상황이 유지되다. 그 다음에 연기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가 연기되었다. 아니면은 출장이 연기되었다. 이럴 때 이런 동사들하고 잘 어울리고요. 여기 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둘 다 5월 5일인데 자, 더 보고서가 must be submitted,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5월 5일까지. 이때까지 동작이 끝나는 거라 여기는 by를 썼고요. 근데 요 예문 볼까요? The meeting will be postponed. 회의가 연기되어질 겁니다. 5월 5일까지.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지속되거나 연기되거나 유지되다. 이럴 때 until을 쓴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구분되셨죠? 자, 105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문 전체를 다 읽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고 목적어로 쓰이는 품사 명사라는 것만 알면 답 골라내는데 우리의 시선은 딱 여기까지만 물으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세요. 토익 문제 5, 6가 46문제잖아요. 그중에 10개는 구조로만 푸셔야 되고 10개는 빈칸 앞뒤만 보고 푸셔야 됩니다. 이 2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볍고 그리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풀어줘야지 해석이 필요하거나 독해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남은 집중력을 쥐어짜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A, B, C, D 볼게요. A번 resist, 동사로 저항하다. B번은 단수 동사. C번에 요거는 과거랑 과거 분사로 볼 수 있고 데이빗 resistance, 이게 명사로 저항이라는 뜻이고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해석을 각별히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Go public.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썼는데 그런 표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go mad, 화가 나는 거고요. go bad, 음식 같은 게 상하는 거고 let's go crazy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형용사 쓰는데 이 그 다음에 public을 쓰면 어떤 의미입니까? 퍼블릭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 구조 자체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뜻일 때 이 퍼블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go public은 딱 굳어진 표현으로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다는 뜻이에요. 경제나 경영, 무역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상장 기본 요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를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시장에 회사를 최초 상장할 때 우리가 IPO. 그래서 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따상, 따따상, 따따블상 이래가지고 어떤 회사가 상장했는데 첫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내가 사면 내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회사의 결정, 상장하기로 한 결정이 was met with great resistance 하면 아주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 사진의 몇몇
이사진들 중에 몇몇 이사들에 의해서 이거 안 돼요. 우리 굳이 왜 회사를 상장을 해? 회사 상장하면 여러분들 내 맘대로 사실 잘 안 되죠. 그 주주들의 입김이 좀 작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재정 구조가 탄탄한 회사들은 상장 일부러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 지금 with 다음에 여기 명사 봤잖아요. with 다음에 나오는 추상명사 관용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제가 이 105번에 관련해서 준비해 본 게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썼는데 그게 부사처럼 쓰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처럼 쓰일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표현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with is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를 쓰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easily with care 이거는 carefully 신중하게 라는 뜻이고 사실 이거 좀 비슷한 뜻이에요. with caution cautiously 이런 표현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조립설명사나 사용설명서 이런 데 보면 이거 함부로 뚜껑 열지 마세요. 이럴 때 이 표현이 나올 거고요. 아마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좀 낯설지 않아요? 독해하다 보면 그리고 가끔씩 5, 6 문제 풀다 보면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of 플러스 명사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두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 뜻밖의 발견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구나 라는 거. of benefit, beneficial, 유익한, of health, helpful, of use, useful, of importance는 important라고 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썼는데 with 플러스 명사는 부사처럼 취급을 하고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처럼 취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6번으로 갑니다. 이런 건 해석이 필요하지요. A, B, C, D가 모두 부사고 의미상 적절한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A, B, C, D 단어 뜻을 볼게요. A번 적절하게 충분하게 B번 commonly 일반적으로 C번의 imaginably는 상상할 수 있게 David honestly는 솔직하게 라는 뜻인데 자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공장이 was unable to 뭐 할 수 없었다 respond to 대응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회신하다 이런 뜻이지요. 주문의 증가에 뭐 할 수 없었다 대응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적절하게 장비가 고장 났는데 주문이 물밀듯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늘어난 주문 생산량을. 답은 A번의 adequately가 정답이 되고요. 이 failure라는 단어는 보통 그냥 이 단어 딱 그것만 찾으면 실패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equipment failure는 장비 고장이지만 power failure, 파워가 실패한 거니까 이거는 정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107번으로 갑니다. A, B, C, D를 쫙 보세요. 동사로만 깔렸구나. 동사 문제는 수태시가 기본입니다. 수일치는 되는지, 능동수동은 어떤지, 시제는 어떤지인데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다 능동이죠. 그리고 보세요. 다 뭐가 됩니까? 심지어 수일치도 다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 시제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혹시 시간 관련 표현이 없을까? 보이네요.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For over a decade라고 10년 넘게가 보이죠. 자, 일단 A, B, C, D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해서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작된 동작이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일 때 얼마나 흘렀는지를 표현할 때 이 완료 진행 시제를 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익 공부를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 have been studying 해놓고서 토익 해놓고 for 3 month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요. 이 과거 완료가 답이 되려면 무조건 과거 시점이 보여야 돼요.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거니까. 근데 쭉 보시와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C번에 wrote 이것은 과거라 과거의 특정 시점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 David was writing 이것도 과거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답이 되려면 어제 저녁 7시쯤 아니면 네가 지난주에 전화했었을 때라고 해서 이것도 과거 시점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결정적 답의 근거 for over a decade라고 보이죠. 바로 10년 넘게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그렇지요. 바로 A번의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decade라는 단어 10년이라는 뜻이고요. for 다음에 기간 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간이 오는 표현들 중에 두 가지를 추가로 좀 잡아 두셨으면 합니다. For ages, 오랜 동안. ages가 들어가면 세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for good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기사를 지금 써오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위해서 10년 넘게 라는 뜻인데 요거 여러분들 추가 포인트로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혹시 요 단어 아세요? contribute. 선생님 저 알아요. 기부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뜻 있지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뜻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이게 바로 기고하다라는 뜻입니다. contribution이 기고란 뜻이고요. contributor는 잡지나 저널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을 contribu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있어요. to solicit the contribution 하면 이게 기부를 청하다. 우리에게 좀 돈 좀 내주세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contribution을 쓰는데 이 contribution의 뜻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기고를 청하다. 그래서 원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화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잡지사나 출판사나 아니면 학술지에서 원고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할 때 그런 지문이 나오면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is memo? 이 메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독해에서 이게 원고 글을 청탁하는구나 라고 할 때 이 표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8번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네 개 다 번역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A번 achievable, 성취할 수 있는. B번 fortunate, 운 좋은. C번은 attentive, 집중하는. 여러분들 지금 attentive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relevant, 관련된 이란 뜻인데 자, please make sure to include, 포함해 주세요. description of recent project. 최근 프로젝트의 설명을 만약 당신이 뭐가 있다면 경험인데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이냐? 운 좋은 경험이냐, 집중하는 경험이냐, 관련된 경험이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관련 경험이 있으면 그게 맞겠죠. 답은 데이비드 relevant가 정답인데 이 relevant를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좀 쉽게 나오면 related.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내면 pertinent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토익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물어보진 않아요. 일상에서 막 잘 쓰지 않는. 여러분들 폰더란 단어 아세요? 이게 이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철학자들이 심사숙고할 때 쓰는 표현인데 토익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저 한 think나 아니면 consider 이런 정도의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 아침 식사를 한자로 바꿨으면 뭐라고 써요? 조찬이라고 하죠. 점심 식사는 점심 오자를 써서 오찬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담소란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도 아시지요? 그것처럼 일부러 단어를 약간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고난도 어휘는 아닌데 왜 우리 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럴 때 심심한이란 표현 쓰잖아요. 심심한 사과가 내가 심심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안한 마음. 이걸 우리가 심심한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준비해 봤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같은 뜻인데 약간 어렵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소리 내서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perfect, 스페니쉬에서 perfect 뭐 이런 거 있죠. impeccable, 완벽한. 그 다음에 examine, 이거는 이제 기계 같은 거 점검할 때 이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overhaul, 점검하다. 그 다음 support, 이거는 지지하다는 뜻이고 advocate. 이게 지지하다. 이거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동사 말고. 그 다음에 continuing, 계속되고 지속되는. lingering.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한쪽이 이렇게 지끈지끈 아픈 거 편두통이라고 하죠. lingering migraine. 지속되는 편두통엔 이 약을 드셔보세요. 뭐 이럴 때 그 약품 같은 거 홍보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attendance. 이게 출석자고 turn out이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promise, please, pledge. 약속하다. 그 다음에 obvious, 그 다음에 manifest, 명백한. 이 단어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9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딱 보고 나서 품사가 다름을 느끼면 실력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 ABCD가 모두 동일한 품사가 아닙니다. ABCD가 모두 접속사, 모두 전치사, 모두 부사면 해석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ABCD 품사 다르잖아요. 일단 A하고 C는 같아요. 그죠? 근데 B하고 데이빗이 좀 다르네요. 일단 품사하고 뜻 같이 볼게요. among, 전치사로 뭐뭐 중에. once는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하고 난 후에 일단 뭐뭐하고 나면. 근데 이제 부사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죠. once a week. 그 다음에 한때라는 뜻이 있어서 뭐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은 once my boss, 한때 나의 보스였었던. once 해놓고서 popular, 한때 인기가 있었던 이럴 때 요 한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following은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뭐뭐하고 난 후에 after의 의미고요. 형용사로는 여러분들 이게 토익 시험 볼 때 맨날 나오지 않아요? refer to the following statement. the following day라고 해서 다음이나 아래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David afterwards는 부사로 그 이후에라는 뜻인데 지금 이 자리 보시면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누구 자리? 전치사. 선택지 중에 전치사는 A하고 C. 근데 among은 셋 이상에서 뭐뭐 중에 사이에서 라는 뜻이에요. 모닝 세션들 사이에서 아니면 모닝 세션이 끝나고 나서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나눠질 거야. 그룹으로 파이널 액티비티를 위해서. 그러면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게 국어적으로 맞겠지요. 답은 C번의 following이 정답이 되고요. 이 divide란 단어 A를 B로 나누고 쪼개고 분류하다는 뜻인데 이때 break란 단어 써도 상관없어요. break A into B. 여기 into라고 기억을 하세요. to가 아니라 into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C. 자, 110번으로 갑니다. 네 개가 품사가 같은가요? 아니요. 다르지요. 데이빗 다르죠. 데이빗 부사고 나머지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근데 뒤에 지금 보면 주어 동사 나오니까 옳았구나. 이거 접속사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자, which, whenever, unless 중에 골라내면 돼요. which는 제가 이건 지난 특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토익 시험에 나올 때 관계대명사로만 기억해 두시면 안 됩니다. 명사절로 쓰여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지난 적중 예상 특강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whenever 접속사로 뭐뭐 할 때마다 unless 접속사로 뭐뭐이지 않는다면 데이빗 스틸은 부사로 여전인데 일단 데이빗을 제외시키고 ABC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which는 특징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든 명사절로 쓰이든 간에 문장이 불완전한 특징이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서 답이 안 돼요. 그럼 B하고 C 중에 해석을 통해서 국어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내셔야 되겠네요. 이 회사가 will release its latest product. 자, 최신 제품을 가까운 미래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출시를 할 겁니다. It encounters. encounter란 단어는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뒤에 어려움이나 아주 이 챌린지라는 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려움, 난제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거나 경험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지연 사태를 겪는다. At each factory. 그 공장에서 지연 사태를 겪을 때마다 겪지 않는다면 최신 제품을 가까운 미래에 출시할 것이다. 국어적으로 누가 맞아요? 그렇죠. C번의 unless가 정답이 되고요. latest가 최신의 그리고 in the near future 하면 가까운 미래에 라는 뜻의 수거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1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명사 어휘 문제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는 의미상 적절한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ABCD 단어 뜻 볼게요. A번의 distance, 거리, 그 다음에 emphasis, 중점, 강조, C번의 포인트는 요점이고 데이빗은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마케팅 매니저인 이 사람이 placed blank on satisfying the needs of the target market. target market의 수요, 요구,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렇죠. 강조했다. 중점을 두었다. 답은 B번의 empathys가 정답인데 이때 동사를 place 말고 put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걸 덩어리로 외우세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뭐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place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수거 표현 중에 to the point, 요점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불필요한 부분을 딱 건드리지 않고 딱 요점만 찍어서 이럴 때 to the point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